안녕하십니까?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과일은 알고 계시다시피 복숭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한자는 복숭아 도자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과일 중의 한 가지인 복숭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필순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복숭아는 다른 말로 복숭아 도자와 아들 자자를 합자하여 도자라고도 하고, 특히 한방에서는 도인이라고 하여 복숭아 씨를 맹장염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자 복숭아도는 나무 목자에 거북 등껍질로 점을 칠 때 갈라진 금을 본떠 만든 글자인 조짐 조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씨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나무라서 조짐 조자를 구성자로 썼다는 주장도 있고, 복숭아가 신적인 것과 연관된 과일임을 뜻하기 위해 점을 치는 의미를 갖는 조짐 조자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무려 250에서 300여 가지의 품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흰 백자에 복숭아 도를 쓰는 백도와 누를 황자에 복숭아 도를 쓰는 황도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흰 백, 복숭아 도, 백도, 누를 황, 복숭아 도, 황도. 복숭아는 예로부터 벽사, 장수, 장생, 이상향 등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벽사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벽사란 물리칠 벽자와 간사할 사자의 합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복숭아 나무와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복숭아 나무를 심는 것을 금기하였으며 제사상에도 복숭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상신이 찾아와도 복숭아가 지닌 귀신을 쫓는 힘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설에 천자 자리를 빼앗고 악정을 펼쳐 백성의 원한을 산 극악무도한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가 복숭아 나무로 만든 큰 방망이로 그를 후려쳐 처단하였는데, 이 일이 있은 뒤로 제 아무리 귀신이라 하더라도 복숭아 나무를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복숭아 나무는 찬 기운이 남아있는 이른 봄에 봄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을 피우기에 양기가 매우 충만한 나무라 여겼고, 그 가운데서도 동력동, 복숭아도, 가지지를 쓰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 동도지는 태양이 솟는 방향인 동쪽의 양기를 왕성하게 받아 더욱 힘이 강한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동도지가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여겨 술을 담근 뒤나 음식을 한 뒤에 동도지로 저어 술맛 혹은 음식의 맛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한자어 벽사에 쓰인 각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칠 벽자는 왼쪽 부에 책받침이 있는 PRP자와 동자입니다. 글자를 보시면 오른쪽 부에 매울 신자가 보이실 겁니다. 고대에는 붙잡은 노예의 이마나 몸에 노예임을 표시하는 문신을 새겨 표식을 하였고, 매울 신자는 그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울 신자는 맵다나 고생하다, 괴롭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바로 그 매울 신자의 의미를 구성자로 한 물리칠 벽자는 고생이나 괴로움을 피한다 혹은 물리친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물리칠 벽자의 모양자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칠 벽자 왼쪽 부에 책받침을 더하면 피할 피자가 됩니다. 몸을 피하여 만나지 아니함, 이리저리 피함의 뜻으로 사용하는 한자어 회피를 돌아올 회자와 피할 피자를 합자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한자 벽벽자 보시겠습니다. 벽벽자는 물리칠 벽자 하단부에 흑토를 더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자입니다. 건물이나 무덤 등의 벽에 그린 그림 혹은 벽에 걸어놓은 그림을 말하고자 할 때 벽벽자와 그림 화자를 합자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 복습하겠습니다. 돌아올 회, 피할 피, 회피, 벽벽, 그림화, 벽화. 다음 사자는 간사하다나 사악하다, 바르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사자는 어금니 아자와 부수 이름 우부방으로 불리우는 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사자를 간사하다의 의미로 쓸 때는 음을 사라고 하고 그런가 라고 할 때는 야로 발음합니다. 간사할 사는 본래 고대 중국의 낭야군을 지칭하던 지명이었습니다. 낭야군은 진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존속했던 중국의 옛 행정구역으로 낭사군이라 발음하지 않고 낭야군이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에 이빨을 드러낸 모습이 부정적이었는지 야자는 훗날 바르지 못하다나 사악하다의 뜻으로 오늘날에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활용 한자어 보겠습니다. 사악할 사자와 악할 악자를 합자하여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함을 의미하는 한자어 사악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술에 취한 뒤에 나쁜 버릇으로 하는 언행을 뜻하는 한자어 주사를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린다 등의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악할 사, 악할 악, 사악. 술주, 사악할 사, 주사. 이어서 복숭아가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 장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생의 의미 이야기 나누어 보겠는데요. 장생이란 길장, 날생, 안일불, 죽을 사의 합자인 불로장생의 줄임말로 오래 산다의 뜻입니다. 흔히 장수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과육이 풍부하고 맛있는 과일임은 틀림이 없지만 복숭아는 어떻게 장수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중국 옛소설 한무고사에 이르기를 한무제의 생일날 전설 속의 곤륜산 서쪽에 산다는 서왕모가 생일 선물로 복숭아 몇 개를 한무제에게 선물하였는데 옆에서 이를 거들던 동방삭이 몰래 훔쳐먹고 30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동방삭은 우리에게 익숙한 탄천의 유래가 된 주인공이라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서유기에 의하면 서왕모는 곤륜산에 살고 있다는 최고위직 선녀로 신비한 복숭아 반도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 신비한 복숭아 설일 반 복숭아도 반도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서왕모는 모든 신선들을 초대해서 반도회라는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이 신성한 복숭아는 크기는 작지만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 신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이 복숭아를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노인들의 생신날에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복숭아를 드리는 풍속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로 신비한 복숭아 반도를 먹었다고 해서 신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으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가 많은 과일임을 경험적으로 알았기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목숨이 길다는 뜻인 장수의 의미와 통용하여 쓰는 장생 읽어보겠습니다. 길장, 날생, 장생. 길장, 날생, 안일불, 죽을사, 장생불사. 이어서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신비한 복숭아 반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복숭아 반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숭아의 모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김새가 납작하여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복숭아보다 과육이 무르고 당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며 먹기 편하고 새콤한 맛이 적다고 합니다. 전설 속의 복숭아 반도 모양 확인하셨으면 반도에 쓰인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설일 반자는 왼쪽 부위 벌레충자와 차례번, 땅 이름 반자가 합자하여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둥그렇게 포개어 감다, 빙 감다, 두루 감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때 오른쪽 부위 차례번자는 밭전자와 분별할 변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분별할 변자는 동물의 발바닥이나 발자국을 그린 것으로 식별하다 혹은 명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고 지나간 농부의 발자국 모양이 차례로 나 있다 하여 차례를 뜻하거나 동물의 발자국을 보면 어떤 동물이 지나갔는지 혹은 몇 마리의 동물이 지나갔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반도는 8겹으로 된 꽃이 피는데 가락구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도 하늘에 가서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반도를 얻어와 국모로서의 자격을 얻었기에 가락국의 황후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해, 학학, 설일반, 복숭아 도의 합자로 이루어진 한자 성어 해학 반도는 바다, 학, 반도 등의 뜻으로 오래 살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다해, 학학, 설일반, 복숭아도, 해학, 반도. 이어서 복숭아가 상징하는 의미 중 하나인 이상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상향이란 사람이 상상해낸 가장 이상적이며 완전한 곳을 뜻하는 말로 다스릴 리, 생각상, 시골 향자의 합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상향을 도원향, 도원경 혹은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따라 떨어진 별천지의 뜻으로 쓰이는 도원향은 복숭아도, 근원원, 시골 향자의 합자이고 이 세상을 떠난 별천지를 이르는 말인 무릉도원은 호반무, 언덕릉, 복숭아도, 근원원자의 합자로 이루어집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숭아도, 근원원, 시골향, 도원향, 호반무, 언덕릉, 복숭아도, 근원원, 무릉도원. 이후 차시에서의 연계를 위하여
중국에서는 이상향을 도원향, 무릉도원이라고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자어 이상향에 쓰인 각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스릴 리, 이치 리자는 왼쪽 부의 구수록변에 마을 리자가 합하여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왼쪽 부의 구수록은 귀금속 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석 속에 숨어있는 옥을 얻기 위하여 갈아낸다의 의미를 갖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오른쪽 부의 마을 리자는 길이 가로 세로로 통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길이 통하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규칙이 있다, 사리가 바르다 등의 뜻으로 의미가 확충된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릴 리자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리에 맞는 규범이나 규칙을 정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의미하는 한자어 이유는 다스릴 리자와 말미암을 유자의 합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목적에 맞고 무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여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문장을 만들 때 쓰인 한자어 합리적은 합할 합, 다스릴 리, 관역적의 합자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릴 리, 말미암을 유, 이유. 합할 합, 다스릴 리, 관역적, 합리적. 다음 생각할 상, 상상할 상자는 서로 상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생각할 상자에 쓰인 서로 상자는 눈으로 나무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자세히 보다 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서로 상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한 생각할 상자는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활용 한자어 보겠습니다. 사유를 통하여 생겨나는 생각,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의미하는 한자어 사상은 생각할 사자와 생각 상자를 합자하여 만듭니다. 또한 한자어 사상에 집가자 한자만 더하면 사상이 깊고 풍부하여 이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어 사상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사, 생각상, 사상. 생각사, 생각상, 집가, 사상가. 다음 한자 고향, 향, 시골 향자는 필순을 보시면서 글자 설명을 따라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글자 중앙부에 흰백자와 숟가락 빗자가 보이실 텐데요. 고향 향자는 당시로서는 귀했던 백반을 의미하는 흰백에 숟가락 비를 결합하여 음식을 가운데 두고 숟가락으로 먹으며 마주 앉은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글자, 즉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에 고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부방의 의미를 더하면서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정감이 넘치는 마을이란 뜻이 파생되어 고향 혹은 시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활용 한자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을 의미하는 한자어 고향은 영고 고자와 시골 향자를 합자하여 만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의미하는 한자어 귀향은 돌아갈 귀자와 시골 향자를 합자하여 만듭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고고, 시골향, 고향. 돌아갈 귀, 시골향, 귀향. 지금까지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벽사, 장생, 이상향 등의 여러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과일 복숭아를 좋은 맛으로만 대하기에는 잠시나마 글자의 무게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